네, 엠비엔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창원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맞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엇박자가 나야 재밌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일부러 한 거 티 났나요? 네. 아까 저희가 좀 맞춰본 게 티가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양호합니다. 네, 양호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요? 네, 이거 원래 세영 씨 멘트인데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오늘 상당히 양호했고 최근에는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FOMC. 맞아요. 네. FOMC 정례회의. 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또 현대차 실적 엄청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간밤에 새벽에 테슬라 실적이 생각보다 또 기업의 컨센보다 잘 나오면서 시장이 오늘 또 한번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창원 매니저 맨날 나와서 삼성전자 고의견 준다고 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오늘 또 올랐잖아요, 그죠? 네, 또 양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필승 전략 준비를 하셨으니까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필승 전략입니다. 네, FOMC 말씀해 주셨는데 네. FOMC를 앞두고 개별주 장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 간단하게 짚어봤으니까 네. 이슈별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네. 먼저 러시아 가스관 이슈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재가동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가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럽의 가스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현재는 여름이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제 또 한 4개월 지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정말 시간이 빠르죠. 그래서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이란과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쪽에서는 전 세계 1, 2위예요. 그런데 서로 동맹을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유럽에 가스관을 풀었지만 이거는 조금이라도 조금 삐끗한다면 다시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네 지금 이제 풀어주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또 잠가버린다. 너네 추운 겨울 보내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유럽 국가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만약에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 러시아에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준비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에너지 독립, 에너지 자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풍력,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리지만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가스관 관련주가 뭐 한번 좀 주목을 받았다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에너지 쪽은 좀 안 좋았거든요. 원전 쪽도 뭐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음 달에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또 방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방한을 하냐면 영국이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추가로 원전 5기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하는 건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가스를 뭐 좀 풀어준다 하지만 안 될 것도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장을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러시아 가스관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현대차 실적도 네네.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소비자들이 차를 못 받아서 안달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대기가 많더라고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요.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인기 모델은 지금 대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외제차 같은 경우에 인기 모델은 뭐 3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받으면
다음에 신차 나오게 생겼어요. 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신차가 너무너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선 계약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갑자기 신차 계약이 확 늘어서 잘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신차 계약은 앞으로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한 6개월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지금 못 받아서 안달이지 계약을 그 영업사원들이 못해서 안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계약이 지금 계속 차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부품 수급 해결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신차 출고되면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러니까 인도량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실적 나오고 나서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보합 마감을 했지만 네. 아랫단의 부품주들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SL 네. 같은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했잖아요. 맞아요. 이럴 네. 때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갈까요? 아니면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저는 그 차익 실현 오늘 이제 현대공업이 또 대표적으로 그 현대차 관련 부품주인데요. 네. 오늘 현대공업 장중에 14% 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오늘 급등 나올 때 차익이 만든 거지 오늘 급등 나온다고 또 안 보고 있다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명신산업이나 뭐 SL이나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이제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단기로 저 현대차 실적 잘 나왔으니까 급등주로 들어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로 봐야지 그러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네. 나가고 있는 세 종목을 좀 네. 중장기로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당장에 뭐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을 내자. 오늘 센트럴모텍도 장중에 15% 넘게 급등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들어가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어제도 어제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나왔으면 제가 얘기했을 텐데 네. 저는 화목만 출연하니까. 네,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래요. 어디서 말씀했는지 비밀이고요. 네, 수익률 대회에서 했죠, 당연히. 네. 그래서 피디님한테 혼날까봐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센트럴모텍 어제 생쇼 편입해가지고 오늘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제 편입을 자동차 부품주 했다면 오늘 이제 급등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했겠지만 오늘 이제 급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우리 또 테슬라도 네. 예상외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2분기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또 배경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한번 또 꽂혀서 비트코인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2분기 때 또 많이 그러니까 최고가 거의 8천만 원 넘었는데 2천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손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역시 앨런 머스크는 빨랐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70%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큰 수익은 안 났겠지만 손실을 최소화했고 그리고 테슬라 실적 잘 나온 거랑 현대차 잘 나온 거랑 저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도요. 지금 인기 모델은 현재 계약해가지고 받으려면 1년 걸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신차 계약이 다 몰려 있는데 원자재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그 코로나 봉쇄 영향이 좀 적다 보니까 인도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실적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말도 많고 이슈도 많은 반도체 섹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5년 동안 기업들이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반도체주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정부 정책은 당연히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항상 또 고를 맺혀주시니까요. 네, 오늘도 2%나 올랐어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좋은 반면에 이게 이제 체감하는 지수는 조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어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개별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쉬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 전략 이거 이제 말씀하신 거는 3월달에 취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은 그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사실 그 이제 갤럭시 판매는 삼성전자에서도 거의 뭐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그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포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이 전 세계를 이제 그 점유할 때 그 시장에 녹아 들어갈 때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뭐부터 할까요? 스마트폰 갤럭시 보급형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뿌려요. 그래서 공짜로 뿌려주는 네, 거의 공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그 나라 마켓에 그냥 뿌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나 그 다음에 가전 이런 식으로 그 시장에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뭐 전장 부품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보다는 반도체가 사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지금 뭐 현재 전 세계 1위인 TSMC가 하고 있는 네.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도 투자하는 게 D램 쪽이 아니라 이게 파운드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정부 지원과 함께 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성 이슈도 있고 또 악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치프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동맹 참여를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치프 동맹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그 이 내용도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 네. 지금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러 방금 설명할 때는 빼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삼성전자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그 똘똘 뭉쳐서 중국의 반도체 걸기를 막자라는 게 이제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뭉치고 중국은 좀 배제하자. 요게 취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중국, 러시아 이런 쪽보다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자유주의로.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친미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스탠스상.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60%가 중국에서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다. 중국 시장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또 안 하면 또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의 반도체 걸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막아야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은 그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가 아니라 이제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일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한창 이제 그 자주도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키우려고 할 때 이제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가로 대응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프 동맹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네. 예솔더로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일단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네. 당장에는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60%를 포기하나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포기는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옵션을 달아서 조금 그 약간 비껴나가는 형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 전체적으로 또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코 바이오메드랑 오상자이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익권인데 네. 이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 진단키트 관련주 안에서 미코 바이오메드랑 오상자이엘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진단키트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는 그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장중에 6.7%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도 제가 이제 그 출연할 때 첫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우선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이제 7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까지 가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오늘 임상 승인이 보류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영향을 받아서 바이오주가 가다가 못 간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지금 그 미코바이오메드나 오상자 진단키트 자체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영향을 받았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네. 바이오메드와 오상자이엘은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의 필승 공략주 어떤 건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공략주는 알서포트. 네. 역시나 또 순환매 빠르게 올라타십니다. 네, 재택근무 맞습니다. 관련주를 이제 보시는 걸까요? 네. 알서포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원격 회의 그리고 원격 그 화상회의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알서포트 지금 일본 쪽을 제가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관련해서 따로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다 돌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원격 화상회의 관련 1위 기업이 우리나라의 알소프트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리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알소프트가 최고가가 23,650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돼도 5,800원이에요.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난 정말 역대 최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교육주들 엄청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교육주들 뭐 캐리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YBM넷 이런 종목들 전부 날아갔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 이쪽도 급등주로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저는 공략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서포트 그럼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한번 급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목표가는 8,000원 아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5,4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공략주는 알서포트로 목표가 8,000원에 손절가는 5,4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고엔스탑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검색됐던 10가지 종목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됐던 10가지 종목들, 네, 일동제약 하한가로 결국 마감을 지었고요. 3위의 신풍제약은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8%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로봇주가 보이네요. 5위의 네. 휴림로봇 6% 상승 마감했고 6위의 신화인터텍은 구글 AR 글래스 개발 소식에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20% 초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YBM넷 올라와 있고 조이시티도 뭐 게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9%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역시나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참 복잡한 네.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억하는 게 고 의견을 주셨었고 네네네. 적중하긴 했습니다. 네. 오늘은 8%대 하락했던데요. 신풍제약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네, 신풍제약은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인데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의견 드리고 나서 올랐죠. 무려 한 35% 정도 급등했어요.
그리고 오늘 8% 마이너스거든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양봉의 하나가 16%, 그 다음에 15%,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다가 이제 떨어진 거는 뭐 신풍제약의 어떤 그 악재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동그룹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좀 빠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승인 보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신풍제약은 오늘 좀 자리를 보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일단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도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체크해 볼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희 8위에 있는 LG화학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했습니다. 이 대형주가 이틀 네. 동안 10% 가까이 올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LG화학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방문했다 그래서 네. 또 이슈가 됐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돌아 나갈 때 정말 많이 올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틀 만에 10% 넘게 급등도 했었고 네. 삼성전자도 반등 나올 때 요즘에 특히 뭐 예전에는 뭐 상승 나오면 1% 오르고 하락 나와도 1% 오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승 나오면 2, 3%씩 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공매도 쳤던 쇼커버링과 저점 매수가 같이 겹치면서 의외로 되게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LG와 그리고 또 특징이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LG화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가 고점 대비 딱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만큼 저점에서 되돌림 상승도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화학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은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수화학,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잘 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은 기술적인 흐름에 더해서 호재성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고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세 번째 종목은 9위에 있는 YBM넷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네네네. 진단 키트에서 치료제, 뭐 이제는 재택, 원격 의료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는데 네네. YBM넷 내일장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YBM넷 일단 고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YBM넷만 하나만 올렸으면 제가 이제 조금 스탑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면은 과거에 코로나 테마주로 올랐었던 뭐 메가MD, 캐리소프트, 그 다음에 YBM넷 다 이런 강했죠. 그 교육주들 온라인 교육주들이 전부 다 급등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 종목 하나만 그냥 움직이는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잠깐 급등시킨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먹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여기도 나오지만 네. 오늘 이제 메가스터디, 윌비스, YBM넷, 메가MD, 캐리소프트, 아이스크림 에듀 전부 다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섹터가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이 섹터에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물론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내일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도 한번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의견 드렸습니다. 네, 우리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 김정태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 YBM넷이 고라면 메가MD도 고라고 하셨는데 뭐 네. 전체적으로 고 의견이시겠죠, 당연히? 네네, 메가MD 같은 경우도 내일 오늘 상한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일단은 닫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이거는 개인들이 닫을 수가 없어요. 네. 개인들은 상한가 가면 무서워서 보통 어떻게 해요? 팔죠. 팔아요. 그런데도 상한가를 닫았다는 거는 그 상한가에서 개인들 매도 물량까지 누군가가 다 잡아가지고 그래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끝까지 돈을 쓴 거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든 그 차익 실현을 본인들도 수익을 내고 나올
나오려면 한 번은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메가MD도 당연히 고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뭐 코로나 안에서 순환매가 반복되는 흐름을 맞아요. 이어가고 네. 있는데 네. 옛날에 사실 시세를 되게 많이 분출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만큼의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까지 올라가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한 300%, 한 3배, 5배씩 올라야 돼요. 그쵸.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 신풍제약 이런 거는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10배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다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테마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거의 피크 찍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물론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코로나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그 10만 명을 넘었을 때 가장 이제 시세가 좀 크고 그리고 30만 명에서 40만 명 할 때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때 종목들이 시세가 큰 거지. 왜냐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40만 명에서 50만 명 같다. 이런 거는 시장에서 임팩트가 약해서 테마주가 그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수 있어도 코로나 테마주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단기성 재료로 인해서 YBM넷이나 메가MD 같은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짧은 시각으로 상승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종목은 10위에 있는 조이시티 되겠습니다. 네. 게임주 흐름 요즘 좋습니다. 네. 오늘도 크래프톤, NC소프트 등등 네. 좋았고 네네. 이 조이시티는 오늘 뭐 중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9%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네.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조이시티 내일장 의견은요? 조이시티 내일 갈 것 같아요. 네,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NC소프트 정말 많이 사요. 외국인들 전체 그 비중에서 지금 이제 순매수 상위 5위 안에 NC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코스닥에서는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이제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오는 게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네.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 이런 좀 트렌드와도 맞고 그 다음에 공매도나 그리고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서 쇼커버링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또 메타버스도 많이 올라요. 네.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도 사실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메타버스가 오른 게 네.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도 비트코인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3천만 원을 다시 네. 회복을 했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만 원을 다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의 대장주인데 거의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과 메타버스 게임이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지금도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이시티는 조금 또 여기에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자회사 로드비 웹툰이 중국의 웹툰 플랫폼 화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판호를 뚫었다라고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문화 이런 쪽은 그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순위 지금 4등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중국의 원신이라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의 마음대로 유통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중국에- 유통할 때 판호 발급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건데 뭐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시장이 그만큼 크니까 그죠. 억울해도 그래도 이제 포기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중국에서 터지면 정말 말 그대로 초대박이 대박이죠. 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웹툰이나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뭐 미국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그 웹툰은 중국에서 좀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호 발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조이시티가 뚫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내용이 좋아서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쪽에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던 조이시티는 내일장 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앤스탑 네 종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또 저희 네. 황금 전략 다 보시고 나서 우리 네. 매니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네. 정말 빨리 말을 하거든요. 랩을 하면서 진짜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제가 이따가 5시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창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황금전략의 창원하세요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이창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